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외식 사업의 경영 관리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 사업의 경영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독립 경영 형태, 그리고 위탁 계약 경영, 그리고 체인 경영 형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독립 경영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에서 운영까지 그 모든 영업 활동상의 권한과 책임이 경영자에게 부여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이 독립 경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나 체인 형태가 아닌 1인 자영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 형태들이 모두 독립 경영 형태가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곳들이 나중에 영업이 잘 돼서 지점을 만들게 되면 프랜차이즈나 혹은 직영점 같은 곳을 우리가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다루고 독립 경영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 경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수익성이 높고 통제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와 운영까지 모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 운영자에게 가게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브랜드 로열티라든가 그 시스템 수수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자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수입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인 이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이 결정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제가 TV를 봤는데 포항의 한 횟집에서 드라이빙 스루를 하는 것을 봤어요. 드라이빙 스루를 이용해서 포장 판매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메뉴나 가격, 운영 형태 등을 운영자가 쉽게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금 운영의 어려움과 효율이 낮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프랜차이즈와 비교를 해보면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소량 생산과 소량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에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서 프랜차이즈는 식재료나 운영과 관련된 그런 기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각 지점으로 수급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독립경영은 큰 수익을 얻기에는 힘든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경영 형태는 생계형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식 사업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외식 사업은 생필품과는 다르게 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외식 산업 분야도 침체를 하게 됩니다. 또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그리고 모방이 쉽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 사업은 이 사명감도 높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독립 경영의 형태가 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변화하면서 먹는 장사라는 개념에서 외식 문화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이 개념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 경영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는데요. 우선 독립 경영을 할 때 이 경영주가 조리의 특성을, 조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영주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영주가 있는데요. 우선 경영주가 조리를 담당했을 때의 장점이 있겠죠. 우선 음식의 맛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와 원가 관리의 전문가겠죠.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데 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객 반응에 대한 점검이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고요. 현금과 경영의 조직적인 관리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경영주가 경영과 서비스에 포커스를 뒀을 때 이때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고객 반응과 점검이 고객 반응도의 점검이 쉽겠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고요. 현금과 경영 관리가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리를 직접 하지 않고 조리사를 썼을 때의 단점은 이 음식의 맛과 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통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리부서의 인력 관리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식재료와 원가 관리가 어렵고요. 경영의 어떤 조직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독립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조리의 장점을 가지신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경영 형태는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식이 사업에서 요식업에서 외식 산업화가 될 수 있게 된 이유로 이러한 위탁계약 경영 형태가 생기게 됐는데요. 이 위탁계약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컨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래에 들어서 이 주목받기 시작한 관리 형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부동산과 자본은 있어요. 그런데 외식 사업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 전문 기업으로 하여금 대리 경영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주는 토지, 건물, 시설과 같은 운영 자금만 제공을 하고 이 외식 전문가는 경영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경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식 사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 책임은 외식 전문가에게 있게 되고 법적 책임은 소유주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골프장 사진이에요. 이거는 골프장에서 외식 분야만 외식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 골프장에서는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데 이 식음료 부서만 외식 기업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워홈이라든지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동원푸드라든지 신세계 푸드 시스템 그리고 호텔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나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전문성도 살리게 되고 이 골프장 이미지도 개선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골프장의 위탁 경영 부분들은 조금 확장된 그러한 위탁 계약 경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탁 계약 경영의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에 의한 경영이기 때문에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외식 전문가가 아닌 투자자가 운영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을 외식 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식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각이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탁 경영 전문가로 파견된 사람은 위탁 경영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특성,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외식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만드는 게 용이하고요. 전문가가 운영하게 되면 서비스 면에서나 음식 맛도 표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인데도 이 가정에서 먹는 것과 식당에서 먹는 것은 왜 다를까요? 그게 외식 전문가의 감각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께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 경영은 소유주와 경영자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위탁 전문가의 경우에 사명감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면 그 이상으로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을 잘 맺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영업이 부진하면 소유주가 그 손실을 감수하기 때문에 위탁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클 수도 있어요. 서비스 업종에서는요,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기면 이 진심 어린 서비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더구나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 사업에서는 이 정성이 없으면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을 고객들이 빨리 눈치를 챕니다. 이 위탁 계약 경영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 계약을 잘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인 경영 형태입니다. 이 체인 경영 형태는 두 가지, 체인 매니지먼트 혹은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체인 경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영점이라고 말하는 직접 경영하는 형태, 그리고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가맹점에서 투자를 해서 로열티, 브랜드 로열티를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경영 형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직영점은 아래의 사진처럼 본사가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왼쪽에 있는 사진이죠. TGI 프라이데이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브랜드와 경영 시스템을 빌려주고 가맹점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에서는 이 가맹점의 소유주가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 이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로 인해서 외식 산업의 확장세가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이 외식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경영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는 이 BHC, BBQ죠. 제너시스에서 제너시스가 가장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영점을 포함해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형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본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저라고 하는데 이 체인 본부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입장에서의 프랜차이즈 경영의 장단점을 보면은요. 우선 신규 업소의 개업 시 적은 자본으로 이 상표 이용료 그리고 기술 지원료 등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로열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간 내에 업소의 확대와
이 체인의 지명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장점은 직영점과 아주 대조적인 것인데요. 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의 자본이 아닌 가맹점에서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간에 가맹점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을,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을 판매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맹점의 증가분만큼 이익이 증가되는 것도 프랜차이즈의 본부가 갖는 장점이겠죠. 이 가맹점에서 소비되는 식재료라든가 인테리어 비용,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 본부에서는 가맹점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로 구매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대량 구매를 식재료를 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의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프랜차이즈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외식 기업 내에 많은 브랜드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내에 있는 신브랜드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할머니 보쌈 아시잖아요. 이 원앤원 주식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브랜드들이고요. 그리고 CJ 푸드빌에서 나오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이 외식 산업은 고객의 니즈와 트렌드의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브랜드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체인 본부 입장에서의 단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인 본부 입장, 프랜차이저의 입장에서의 단점을 보시면은 우선 관리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가맹점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에 과실이 생겼을 때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맹점과의 마찰과 영업상의 책임 소재 해결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이 탈퇴한 후에 이 가맹점에서는 본부에서 배운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배운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유사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연남동 골목에 있는 동남아 음식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외식 사업은 유행이 빠른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에스닉 푸드점, 민속 음식점이라고 하는 태국 음식점, 베트남 음식점, 인도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 동남아 음식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 될지 트렌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브랜드들이 생겨났다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브랜드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점과 본부의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가맹점에서의 가맹점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체인의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창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체인의 상호와 상표, 상품의 사용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통합된 영업과 광고, 판촉 등의 지원 효과에 힘입어서 영업 효과가 매우 크다. 별도의 판촉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재고의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센트럴 키친 배우셨잖아요. 이 중앙 주방에서 식재료를 가공식품 형태로 가맹점으로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를 보관하는 것보다 유통기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재고 관리가 편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균일하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어디나 음식의 맛이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자, 단점을 보시면은 이 표준화된 통일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임의로 더 나은 방식을 채택하기가 힘들어요. 더 좋은 메뉴 개발을 했다라든가, 물론 요즘에는 이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각 가맹점에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면 신메뉴로 채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본부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그 해결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우리가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보면은 이 계약의 흐름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계약 자체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이 계약 상황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에 계약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도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체인 본부의 사세, 회사가 약화되는 경우에 그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로서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외식 사업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러면 오늘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이 외식업체 브랜드 중에서 체인 경영 브랜드를 찾아서 직영점 5곳, 프랜차이즈 10곳을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식업체 브랜드 중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 5곳, 그리고 프랜차이즈 10곳을 작성을 직접 해보시면 되시고요. 나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같은 음식인데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과 가정 밖에서의 식사는 왜 다를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 좀 길게 써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